2020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트별 최신 경향 총정리에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파트별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매달, 매년 토익 시험이 다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특히 2020년도 들어서 엘스의 경우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재작년도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야, 이거 너무 시험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실제 토익 시험에 최근에 이제 몇 달 사이의 걸 다 아마 풀어보시면 너무 어렵다. 비교 불가.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시중의 문제집을 공부를 해도 늘상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발음도 어렵고 그렇게 멘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 함께 Part 1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마치 겉바속촉처럼 제가 반맛 반틀이라는 용어로 오프라인 수업 때 자주 설명을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나온다. 그리고 이따가 자세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씩. 두 번째로는 상태와 동작 동사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상태 동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휘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 가장 큰 특징이 1번입니다. 그러면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끝까지 들어라. 유사 발음을 주의해라.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보세요. 그리고 A번입니다. There are some pillows on the floor. 자, 먼저 기본적으로 pillow 하면 잠잘 때 우리가 베는 베개란 뜻도 있죠. 그런데 토익에서 이 pillow는 여기에 있는 쿠션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there are some pillows 하면 베개들도 되지만 쿠션들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점. 자, 그런데 보세요. on the floor. 자, 지금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소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전치사 구가 틀렸다라는 거죠. 답이 되려면 끝에가 on the sofa 혹은 on the couch. 소파의 동의어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B 보도록 할까요? The floor lamp 하면 우리 첫 번째 램프는 조명인데요. 바닥에서 올라온 이렇게 키가 큰 조명을 floor lamp라고 쓰죠. A floor lamp is being set up. 설치하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설치되는 중입니까? 아이고, ing 때문에 틀렸구나. 답이 되고 싶으면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A floor lamp is set up. A floor lamp is being set up. 이렇게 되면서 set up, floor, 영국식 발음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being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동그라미 땅 치면 끝까지 듣고 싶지가 않지. 조심조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깔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rug라고 하잖아요. 자, 전체가 다 깔려있는 건 carpet, 부분적으로 깔려있는 건 rug라는 명사를 쓰는데 there is a log, there's a rug, there's a log, there's a rug 나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거 통나무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간 이걸 깔개가 있다. 그리고 바닥에 동그라미 땅 칠 수 있겠죠. 이게 유사 발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땅 치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There is a log, there is a rug. 반드시 구별했을 때는 사운드고요. 자, 그리고 a potted plant. 화분에 심다란 동사에서 만들어진 분사. 화분에 심어진 식물. 여기 있죠? 그리고 has been placed. 오케이. 완료 수동태 놓여져 있다. 어디에? In the corner. 정답인데요. 그렇죠. D. 그래서 X 동그라미 이렇게 가야 되는데 A에 딱 걸렸어. 그리고 딴 거에. B에 딱 걸렸어. 그리고 5%. C에 걸렸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발 문장 끝 전치사 구까지. 그리고 ing 있는 없는지 헷갈리면 세모 두고 나머지 세 개를 다 듣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유사 발음을 좀 많이 알려면 어휘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rug, log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확인하는 연습. 그래서 만약 사진이 있어요. A, B, C, D 답인 것 같아. 바로 막힌 끝 하지 말고 끝까지 아닌 거 확인하는데 어머, 나 낚시에 걸릴 뻔했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듣는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운데 끝에 맨 앞에부터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문제가 보통 1번에 나온다기보다는 5번 그리고 6번 마지막 두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거 좀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반맛, 반틀. 제발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잡는 연습. 받아쓰기가 도움이 되죠. 받아쓰기. being을 놓쳤는가. 여러분이 이걸 rug으로 썼는가에 따라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태동사 별표죠.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게 영어는 상태와 동작, 동사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쌤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이죠. 그죠? 드레스를 입은 상태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있어도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것도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렇게 해도 드레스를 입고 있다. 우리는 섞어 쓰지만 영어는 상태와 동작, 동사를 다르게 쓴다는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한다. 자, 그러면 영어의 대부분이 동작, 동사인데 상태 동사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이 상태 동사를 외우는 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탑 3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사진 찰칵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저는 가만히 있는데 드레스가 입혀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를 묘사해요. She's wearing a dress. She's wearing a dress. She's wearing a dress. 이렇게 착용 상태. ing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쌤? 그럼요. 무조건 ing가 있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상태 동사일 때는 ing가 있어도 착용한 상태이다.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에다 집어넣으면서 드레스를 입는 중이야. 그러면 putting on a dress, trying on the dress. 만약에 끈을 묶어 tying 그리고 fastening, T 발음 탈락. 자, 그래서 putting on, trying on, tying, fastening 입어보거나 묶어보는 중 동작입니다. 아마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올까요? 가만히 있는데 끼룩끼룩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배에 탑승한 상태다. 이럴 때 she's riding a boat. 저는 가만히 있는데 배에만 가고 있는 상태일 때 riding a boat를 쓸 거고요. 걸어서 배를 타는 중 이럴 때 쓰는 거 보시는 것처럼 boarding, embarking, 이음절 강세, getting on, getting into 이런 걸 쓸 건데요. getting on the boat, 배를 탈 땐 on the boat, 그리고 on the train일 땐 on을 쓰는 거고요. in the car, getting into a car, getting into a truck.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동작, 상태. 그러면 착용한 상태, 입으려는 중이다. 탑승한 상태, 타려는 중이다. 구별하셨죠? 자, 지금 제 손에 펜이 쥐어져 있어요. holding a pen, grasping a pen, 영국식 발음 grasping a pen, 그리고 grabbing a pen인데 집으려는 중 하면 picking up a pen이 될 수 있겠죠. 동작.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가장 최근에 토익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에 공책을 이렇게 팔 밑에 꼈어. 이렇게 공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영어로 묘사해 She's holding a notebook. 노트북은 컴퓨터 아니고 공책. She's holding a notebook. 그리고 under her arm. 또 이렇게 가장 최근에 토익이 나왔으니까 holding은 손이 아니어도 몸에 지닌 어딘가 또 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암기하셨죠? wearing 착용 상태, riding 탑승 상태, 그리고 holding, grasping, 영국 grasping, grabbing. 우리가 이것은 잡고 있는 상태, 잡은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동사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메모를 해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writing이죠. 이것도 뭐 하는 거죠? writing이죠. writing.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목적으로 구별합니다. She's writing a boat. She's writing a letter에 따라서 쓰는 중인지 잡은 상태인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구조,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파트 1에 갖고 있는 단어장이나 단어를 모두 다 활용을 하는데 단어는 파트 1은 특수하거든요. 예를 들면 wearing, 그리고 putting on, trying on 이런 걸 구별하는 건 파트 1에만 주로 등장합니다. 2, 3, 4, 5, 6, 7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특히 실전반에서, 미토 실전반에서 저 파트 2, 3, 4는 거의 안 틀리는데요. 쌤, 1에서 맨날 한두 개 틀려요 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득점의 마지막 발목은 Part 1이다. 그러니 단어 정리 꼭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전체 문제풀이 자료 갖고 계시는 것들 혹은 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 파트 1을 끄집어내서 단어 한번 싹 정리하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에 미친 토익 파트 1 특강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또 무료 컨텐츠 풀어볼 수 있게 다 돼 있으니까요. 부가적인 자료도 꼭 같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1 됐고요. 2. 가장 어려운 파트 하나만 골라봐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 미친 토익 오프라인 학생들은 2를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2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시험장에 또 음향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죠. 게다가 한 번밖에 안 들려준다는 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쨌든 전후 맥락이 없어. 찍어야 되기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도미노처럼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자, 3가지 전략입니다. 역시 우회적 답변. 예전에는요, 언제 교육이 열리지? 그러면 내일 모레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교육 열리지? 내일 모레 이런 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나오더라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므로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 그건 공부 하나마나 다 맞추는 문제로 가는 거고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진짜 꼭 정리해야 되는 건 어떠한 답변의 유형들이 있는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답변들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적절한 오답소가 답이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아닌 이상한 것들 오답 2개를 버리는 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거절, 지적, 반대. 최근에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답변들이 조금 드라이하고 차가워. 그리고 되게 개인주의적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죠? Oh, I'll be right there.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I can help you with that.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I will take care of it. 제가 처리할게요.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최근엔 이렇게 착하게 도와준다 하면 답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고 지적도 하고 반대하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전략을 딱 기억한 상태에서 첫 번째. 우회적 답변은 몰라요가 있는데요. 몰라요가 I don't know, I'm not sure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몰라요는 좀 다양하게 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가게 몇 시에 문 닫아요? Oh, I don't work here. 저 여기서 근무 안 하거든요. 여기 직원이 아니다라는 게 알 수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거 교육 언제 시작하죠? 그랬더니 I just got back from my vacation. 휴가 갔다가 막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가 되는 이런 식으로 몰라요. 왜냐면 이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유가 팍 튀어나오는 거죠. 몰라요는 이런 게 가장 최근에 중요하고요. 알아보겠다. 당연히 지금 당장 모르는 거고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되물으면서 결론을 주지 않아. 예를 들어 볼까요? be in charge of 뭐를 담당하다, 책임을 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who's in charge of까지 가면 사실 예전엔 거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our building remodeling project. 건물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 있죠. 그거 도대체 누가 담당합니까? 그랬더니 the building remodeling project를 이수로 받아서 그 프로젝트는요 not our department's responsibility 혹은 not our department's work 이렇게 우리 부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므로 나야 모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Let me find out.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ind out은 알아보다, 알아내다 뜻입니다. 찾다 아니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we're still deciding. 우리는 여전히 결정하는 중이다.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We're still making a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하다니까. 아직 결정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결정 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 our building going to be remodeled? 이렇게 되묻는 거죠. 우리 건물 리모델링해? 건물 리모델링 누가 담당하지? 건물 리모델링해?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역질문의 패턴까지 이런 패턴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몰라요가 꼭 I don't know만 있는 게 아니구나. find out, 알아보다. 여전히 결정하는 중이다. 뭐 그런 작업을 하니? 되묻는 거 전부 정리되셨죠? 우회적 답변. 우회적 답변의 개수는 2020년도 들어서 최근의 기출에서는 5개에서 맥시멈 8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정답 패턴 암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탑2 오답 2개 얘기해. 그럼 오프라인 수업 때 그죠? 유사 발음, 파생어 일단 이 2개가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발음 장난. 우리 파트 1에서도 아까 깔개가 영어로 뭐였죠? rug, r로 시작하는 거. 통나무가 영어로 뭐였죠? log, 이거죠. 순간 딱 들으면 there's a rug, there's a log. 아주 비슷하죠? 이런 유사 발음이 part 2에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자, 은퇴하다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retire, retire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복, 의류 굉장히 중요한 명사입니다. attire, attire.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피곤해. I'm very tired. I'm very tired. 그리고 네 번째, 그 자동차에 그거 tire, tire. 바닥에 까는 거 그거 tile. 발음해 봅시다. retire, attire, tired, tire, tile이 되면서 영국 발음을 해볼까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R 사운드 탈락이 되면서 retire, attire, tired, tire, tile이 되는 거니까 미국과 영국 발음도 괜찮죠? 그리고 비슷한 발음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죠. 최소 4-5개 이상. 이런 것들이 리스닝에 가장 많이 나온 함정. 예를 들어볼까요? 자, 김 씨가 은퇴할 예정입니까? 이번 달에? 그랬더니 정장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정장하면 work attire,
business attire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유사 발음 말고요. 파생어로 갑시다. 파생어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한 단어에서 사리부터 그래서 이 파생어는 의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유사 발음은 발음만 비슷해요. 의미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큰 차이를 둡니다. 너무 헷갈려서 이게 그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파생어를 많이 공부해야 LC뿐 아니라 RC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쪼개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reside, 살다 거주하다. reside, 발음 정확하게. 그래서 residential, 주거의, 거주의, 형용사고요. 잠깐,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인데 이걸 거꾸로 외우거나 헷갈려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레지던스 호텔이란 말 들어보셨죠? 레지던스 호텔. 저 오프라인 수업 때 물어보면 들어봤어요 이러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호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딱 정리하고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레지던스는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인 거죠. 거기에 부엌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식탁도 있고 이런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쓰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면 주민인데요. 프레지던트를 생각해요. 사람이에요. 주민. 그래서 주거지 레지던스 주민, 사는 사람, resident가 되는 거죠. 딱 정리해서 오답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면 여기 주거용 건물입니까? 이랬는데 그녀는 주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함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두 개를 딱 기억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유사 발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파생어가 있는지 일단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망이 영어로 뭐죠? view, 검토하다, review, 후기 뜻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인터뷰 이렇게 해서 view가 들어가는 단어 함정이 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 new가 나오면 갱신하다 renew가 나오고요. 나 알았었지 I knew it. 새로운 거 나오면 old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함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올 때마다 보면 여러분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거의 겹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train, 기차. 그리고 교육시키다. train, training, rain, raining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유사 발음이 있다는 거 기억한 상태에서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거절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다양한 표현을 익혀라. 예를 들어 볼까요? Could you review, 검토하다. Contract terms, 조항. 계약 조항들 말이죠. 검토해 줄 수 있으세요? 첫 번째, I was just about to be about to 동사 원형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리고 leave for the day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다. I was just about to leave for the day. 나 이제 오늘 퇴근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야. 거절. 그리고 두 번째 I have to leave for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나 이제 공항 막 가야 되는데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출장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세 번째로 I don't have 법률적인 전문 지식. expertise입니다. expertise. 제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계약 조항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토익에 나왔던 답변이기도 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또 미친 토익 파트 2 특강하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꼭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꼭꼭꼭꼭꼭 2는 시험 직전에 굉장히 꿀팁을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반드시. 자, 이제 3, 4를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8, 3, 4에는 질문 3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를 외우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와 보기를 아무 생각 없이 줄을 쳐요. 그리고 외국인이 말을 하는데 또 줄을 치면서 또 들으니까 멀티가 안 돼. 늘 여러분의 질문이 동일한데요. 문제를 외우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뛰는 거랑 준비해서 팍 뛰는 거랑 다르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반드시 문제 암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맨 앞에 두 번째 문장까지는 꼭 청취하는데 흐름을 잡으면 생각해라. doctor, 와우 이렇게 쓰지 말고 patient, 와우 이렇게 쓰지 말고 낚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패러프레이징 너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call me, 전화해, contact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화해, 연락해. 근데 그렇게 1대1의 동의어보다는 최근에는 전화해를 연락해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다르게 어렵게 패러프레이징 되긴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암기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의 20-30%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무엇이 목적인가 행사. 행사를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시상식이면 이 시상식을 왜 하는 거죠? 직원의 업적을 recognize,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은퇴식이에요. 은퇴식은 왜 해요 도대체? honor
N이에요. H-O-N-O-R. 직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막 35년 근무 끝에 막 인정 이런 거 있죠. honor. 그래서 무슨 행사인지를 알면 행사의 목적이 나온다.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무슨 행사인지를 캐치해야 되겠군. 도입부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Y가 나오면 앞으로 Y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볼까요? 남자가 취소하는구나 회의를. 취소하다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call off. 남자가 회의를 취소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 회의 취소할 것 같아. as도 때문에죠. since도 때문에죠. 이런 거 뒤에 주어 동사 정답. 아니면 due to 때문에죠. 뒤에 명사 정답. 이렇게 보통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렇게 이유가 생겼어. 그래서 취소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취소됐구나라는 걸 준비하면 듣지 않아도 돼요. 힌트.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What is the man concerned about? 오케이, 남자가 뭘 걱정하는구나. 뭘 걱정하는지 잘 보면 돼요. 부정적인 표현. I'm afraid, 유감스럽게도. Unfortunately, 이렇죠. 불행히도. I'm sorry, 죄송한데요. However, 그런데 이런 말 뒤에 남자가 말을 하겠군. 이렇게 팔뚜리에서 볼 수 있겠고요. for에서는 한 명이 말하니까 남녀를 구별할 필요는 전혀 없죠. 마지막으로 how가 나와도요. how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까요? 남자는 보내는구나. 이거 볼게요. cover letter, 자기소개서. 남자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면 됐네요. 이 사람은 구직자야. 그렇죠? 아마 인사팀장이나 혹은 회사에 보낼 건데요. 내가 보낼게요. 나의 이력서를 혹은 나의 자기소개서를 by fax, by mail 이렇게 줄 건데 by mail일 때 이거 이메일 아니라 우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중간에 expedited 이런 거 나오면 신속한 메일 우편이니까 빠른 우편이 되겠죠. 이런 것들 express mail 이런 것들 중간에 내용까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registered mail이 나오면 등기 우편이니까 등록된 우편.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상품권이나 이런 거 도착할 때 이거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면 흐름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활용한다. 특히 how랑 why로 시작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게 제가 좀 문제 바꿔서 함께 최근 기출을 보여드렸는데 앞에를 들으면 주제 문장이 나오죠. 주제를 놓치면 세부적인 갈 수가 없어요. 말하는 목적이 나오죠. 앞에를 들어야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소개도 하고요. 어딘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at kind of business does the man? 자, most likely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무슨 사업체? 그리고 남자는 근무하는가? 남자 회사. 반복된 거 버리고 가실 건데요. Legal consulting firm이면 법률 컨설팅 회사. 오케이. 두 번째, architecture firm 하면 건축설계 사무소고요. 그리고 자, 우리 film production company는 영화 촬영 이런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book publishing company 이 문제 낚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볼까요? 라이브러리가 있네. 자, 라이브러리면 북이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film 촬영하는 게 나오니까 우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러비가 또 나오는데요. 로비에 antique interior 와우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A를 빼고 아무 생각 없이 단어만 찾으면 B, C, D 중에 막 어느 것을 할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흐름 청취. 자, 지금 볼까요? 자, 남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팔뚜리 지문이에요. 남자가 일하는 곳이에요. 누가 말할지 몰라요. So, public library 하고 여자가 얘기했죠. 그 여자는 도서관 직원이구나. 남자 회사니까 일단 D는 조금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가볼까요? Hello, I'm calling from 어디서 전화하는 사람이냐면 company DreamWork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아직 알 수 없어요. Our company 나오겠죠? Our company is eager to be eager to 동사 원형 너무나 열정적으로 뭘 하고 싶다. 저희 회사에서 진짜 촬영하고 싶거든요. 주요 장면들을요. 영화를 위한 장면 로비에서 도서관에 도서관 로비에서 영화 몇몇 장면을 촬영하겠다. 그 도서관에 앤틱한 그런 인테리어가 우리가 정말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일하는 곳이 라이브러리도 아니지만 일단 D 버리고 결국 이 영어사 정답 C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단어만 보면 D 낚시, 인테리어 B 낚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미친 토익 팔뚜리 특강의 내용을 보셔도 돼요. 추가적인 내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섹션이에요. 자, 우리 재표현인데요. 팔뚜리 재표현이나 패러프레이징, 단어 바꿔치기 하는 거, 파트 4나
seven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팔뚜리 재표현집을 따로 정리한다. seven을 따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seven에 공부한 것이 3, 4에 그대로 나올 것이고 파트 4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특히 파트 4하고 7이랑 정말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7 풀다가 이거 LC 때 쌤이랑 한 건데 이렇게 7 풀다가도 그렇고 LC 풀다가도 RC에서 그렇고 계속 오버랩 되면서 표현이 겹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Please send me the new address by email. 이메일로 나한테 바뀐 주소 알려줘! 보내줘! 이랬단 말이죠. 보내줘라. 나에게 새로운 주소를 이메일로. 이래놓고 이메일로 나에게 새로운 주소를 보내가 보기에 없죠. 어떻게 줄까요? share, 공유해, 정보. 뭐 주소도 정보니까 이렇게 줄 수 있죠. share some information. 그리고 나한테 최신 정보를 줘. 여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남자한테 업데이트 시켜준다. 최신 정보 주는 거 업데이트도 돼요. 그리고 notify, 알려주는 거죠. 사람 of 어쩌고. 변경된 정보를요. 남자에게 알려주는 거 통지하고 똑같아. 변경된 걸 남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 남자를 알게 만들어요. 변경사항을. 자, 별표입니다. follow up on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on은 뭐뭐에 관한, up은 완전히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뭐에 대해서 완전히 뒤쫓아가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 짓다, 후속 조치를 취하다, 추가 업무를 진행하다 이런 뜻이 돼서 요구사항이잖아. 그렇죠? 주소 좀 보내봐. 즉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 업무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죠. follow up on. 이런 패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겠다? send가 그대로 send가 나올 가능성보다 조금 두리뭉실하고 다양하게. 이것이 최근에 8, 3, 4, 7의 패러프레이징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팔뚜리뿐 아니라 파트 4도 저희 미친 토익 파트 4에 라고 이제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무료 컨텐츠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료 컨텐츠라고 되게 성의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리스닝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최신 전략을 오늘 조금 빠르게 급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험 보시는 분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이론과 더불어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려면 반드시 듣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론은 다 배웠는데요. 문제는 생전 안 풀어. 응? 생전 영어 듣긴 안 해. 생전 영국 호주 발음도 연습 안 해. 그러면 결국은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아니니까 다 놓치고 생각보다 이론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것을 들으면서 끊지 않고 듣는 연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도 파트별 최신 경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많은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요 할까요? 안녕요.